예금만 가입을 하면 아쉬운 점들이 있으실 거예요. 특히 요즘에는 저축은행들도 금리를 낮추는 추세예요. 한 달 만에 4%대 예금이 자취를 감췄다. 기준금리가 떨어지니까 바로 이제 예금금리도 낮아진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는 개인 투자용 국채를 알아보시라고 권장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얘기를 조금 더 드려볼게요. 안녕하세요, 머니한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금 가입하고 만기되고 다시 예금 가입하고 이렇게 반복 중이실 거예요. 좀 답답하지 않으세요? 예금만 가입하고 이렇게 하면은? 은행에서 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금 가입하셨던 분들이 계속 와서 또 가입하고 이렇게만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예금만 가입을 하면 아쉬운 점들이 있으실 거예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금리가 떨어질 우려가 있어요. 금리가 이제 떨어지면은 예금 금리도 쭉 떨어지니까 아쉬울 거예요. 이런 분들이 보통 은행에 와서 10년짜리 없냐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두 번째는 뭐 특판 이런 거를 가입하시는 것 때문에 만기 되는 걸 짧게 잡은 다음에 가입을 하실 텐데 아주 귀찮으실 거예요, 조건 만족하기가. 세 번째는 복리가 안 되실 거예요. 특판이나 이런 상품들 또 보면 단리라고 써 있기도 하고, 가입을 했을 때 이자 나오면은 또 이자는 다른 데다 쓰기도 하고, 이렇게 되면서 내 자신을 통제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쉽지 않을 거예요, 복리 효과를 누린다는 게. 특히 요즘에는 저축은행들도 금리를 낮추는 추세예요. 한 달 만에 4%대 예금이 자취를 감췄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매달 저위험 상품 얘기할 때 얘기하는 것처럼 기준금리가 떨어지니까 바로 이제 예금금리도 낮아진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는 개인 투자용 국채를 알아보시라고 권장드리고 싶어요. 개인 투자용 국채가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에 딱 좋은 상품이에요. 첫 번째가 금리 수준이 지금 예금보다는 높아요. 예금 가입하려고 막 검색을 해보시면 2.5%에서 좀 잘 준다 하면은 3% 정도예요, 기본금리가. 여기에 이제 조건 같은 게 붙어가지고 3. 몇 프로가 되는 거고, 개인 투자용 국채 같은 경우는 3.4% 정도 주고 있어요. 더 좋은 거는 예금 같은 경우는 가입을 하고 이자를 받을 때 보면 이자소득세 15.4%를 떼가잖아요. 근데 개인 투자용 국채는 비과세 상품이에요. 투자 기간도 예금은 좀 이제 짧은 만기를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긴 거 찾아보려고 해도 3년 이상은 찾기가 힘드실 거예요, 현실적으로. 근데 개인 투자용 국채는 장기간 투자하는데 적합해요. 10년짜리, 20년짜리가 있어요. 그리고 국채는 1년 이후에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이건 알아두셔야겠죠. 한도는 예금은 상품별로 좀 다를 텐데 개인 투자용 국채는 10만 원부터 가능하고 1년에 1억까지 들어가고, 비과세 한도 같은 경우는 2억까지 되어 있어요. 이 정도면은 뭐 어떤 자산 형성하는데 무리가 없죠. 이렇게만 얘기 드릴까 하다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얘기를 조금 더 드려볼게요. 일단 가정을 먼저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한테 좋은 상품 이런 건 없어요, 아시겠지만. 뭐 어떤 사람은 미국 주식이 딱 맞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뭐 포트폴리오 투자가 맞는 사람이 있을 거고, 상황별로 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하나 하자면, 아마 머니하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안전지향적이실 거예요. 그래서 안전지향적이다 보니까 지금 예적금 이런 것만 하다가 투자를 좀 하려고 보니까 좀 무서울 거예요. 그래서 뭐 1,000만 원, 1억 이렇게 와장창 넣기가 어려우신 분들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액으로 하고 계실 겁니다. 맞나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한 1억 원을 가지고 있다. 500만 원 이렇게 연습을 한다고 보고, 나머지 그럼 9,500만 원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1억 원 굴리려고 하면 시간이 꽤 걸리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돈 중에 일부는 9,500만 원 중에 뭐 3,000만 원, 5,000만 원 이 정도는 이런 개인 투자용 국채에 장기간 묶어두시면 괜찮을 것 같다. 예시를 몇 가지 들어볼게요. 자산관리 측면에서 예시를. 금리 3.5% 기준으로 20년짜리 국채에 가입을 하면 20년 후에 원금의 2배 정도가 돼요. 상품에 가입하면 가산금리를 붙여주거든요. 그래서 뉴스도 처음 나왔을 때는 20년 만기 되면 원금이 2배가 된다, 이런 식으로 어그로를 끌었죠. 그래서 세 가지 상황을 얘기 드리면, 첫 번째는 은퇴가 20년 남았을 때, 이런 때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매달 50만 원 정도씩 쭉 넣어가지고 20년 후에는 원금의 2배가 되니까 한 매달 100만 원씩 받는 걸 목표로 매달 50만 원씩 넣어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금 준비를 할 때 이런 상품으로 긴 기간 이제 모아가는 거죠. 저축 보험이나 이런 것보다 차라리 개인 투자용 국채가 나을 수 있어요. 내가 투자를 안 한다고 하면은 저축보험 이런 것보다 나으실 거예요. 이 저축보험도 보험 설계사님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상품이다 이렇지만, 이 자산관리 전체로 보면은 국채랑 저축보험이랑 비교를 하면은 국채가 좀 더 현실적이고 합리적이고 나중에 수령하는 것도 괜찮으실 거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런 식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요.
이제 막 자녀가 태어난 거예요. 학자금이 1학기, 2학기 합쳐서 한 1,000만 원 정도 된다고 해볼게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 매년 500만 원씩 이 국채에 가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20년이 지나서 2배가 될 테니까 한 1,000만 원 정도 나오겠죠. 이럴 때 이제 연 1,000만 원 정도 수령하는 걸 목표로 넣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물가 상승률이나 이런 거 반영이 안 됐고 등록금도 이제 상승률이 있을 테니까 반영이 안 됐는데 어쨌든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이런 식으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다. 이겁니다. 물가 얘기를 잠깐 하면은 지금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이 많이 낮아졌어요. 그래서 국채가 지금 3.5%라고 치면은 물가 상승률은 지금 한 2%대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괜찮은 상황입니다. 가입하기에는. 국채는 이렇게 금리를 고정시켜 놓을 수 있으니까 물가는 이제 앞으로 경제가 어려워지면 또 떨어지기도 할 거고 또 코로나 같은 일이 있어가지고 돈 풀기를 하면 좀 더 높아질 수도 있고 한데 금리는 고정시키는 거니까 어쨌든 좀 확실하게 계산을 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상황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이런 게 2,000만 원이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면 과세 구간이 갑자기 점프하는 구간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는 이 상품이 꽤 괜찮아요. 10년이 지나면은 분리과세가 되기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포함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세금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이 상품도 어느 정도 활용해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세 가지 경우 설명드렸죠. 근데 이제 활용하시려면 주의사항이 몇 가지가 있어요. 순서대로 쭉 설명드릴 테니까 이런 게 있구나 이 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미래에셋 증권에서만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매월 중순에 청약이 가능해요. 매달 20일에 이 국채가 발행이 되는데 그 전에 한 3일에서 5일 전부터 이 청약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자가 딱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중순 정도쯤에는 알아봐야겠다 이렇게 보셔야 될 거예요. 그럼 세 번째, 국채 금리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국채 10년 그 금리를 보면은 연초에는 뭐 4%대였다가 오르락 내리락 해서 3% 밑으로 내려갔다가 조금 올라온 추세예요. 요 정도 한 3.1% 정도 하고 있어요. 여기에 이제 가상금리 좀 붙고 해가지고 그때 이제 국채 수익률이 결정이 될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은 몇 달 뒤에는 좀 별로지 않을까 혹은 1년 뒤, 2년 뒤에는 별로지 않을까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인터뷰를 좀 찾아보니까 한국경제TV에서 이 국채 담당하신 분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인터뷰 내용을 보면 금리가 낮아지면 가상금리, 정부에서 붙여주는 금리를 조금 더 해가지고 메리트 있게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과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나중에도 좀 활용할 만한 상품일 거예요. 이 정도까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번째는 분리과세 얘기를 드렸죠. 과세가 되긴 되는데 금융소득 종합과세에는 포함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 드렸어요. 그 다음 12월 달에는 국채 발행이 없어요. 그럼 지금 영상 보시고 가입한다고 하면은 11월 중순에 한 번 있을 거고 12월에 없을 거고 내년으로 넘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가장 중요한 건데 이 채권 투자를 하면은 채권 차익을 남길 수가 있어요. 보통의 채권 투자는 채권 금리가 떨어지면 가격이 올라서 이 가격 상승분에 대한 매매 차익을 남길 수 있어요. 근데 이 개인 투자용 국채는 차익을 남길 수는 없어요. 건물로 치면은 가격이 상승을 해가지고 매매 차익을 남기는 게 있고 임대료를 받아가지고 임대 수익을 내는 방법이 있잖아요. 이 개인 투자용 국채는 이 임대 수익밖에 남길 수 없는 거예요. 이 정도는 알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주의사항 이제 6가지 얘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드리면은 늘 말씀드리지만 결국에는 어떤 이런 저위험 상품들, 이 개인 투자용 국채도 아주 안전한 상품 중에 하나예요. 우리나라가 망할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아주 안전한 상품인데 이런 상품에만 투자를 하면은 부동산이 엄청 올라가지고 어떻게 됐더라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엄청 아쉬울 거예요. 어느 정도 제대로 된 투자는 하셔야지 뭐 연금을 준비한다든지 나중에 애들한테 뭐 물려줄 거라든지 이런 준비를 할 때 좀 더 효과적으로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품은 내 비상금이나 뭐 남는 자금을 좀 묶어두는 용도, 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런 용도로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렵지 않았죠? 10만 원부터 청약이 되니까 뭐 연습 삼아서 10만 원 정도 해보는 건 어떨까 싶네요. 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